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 종목 중 우승 종목 가려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화요일 오늘 뭐사지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요, DB하이텍입니다. 이 종목 이제 웨이퍼 관련주인데요. 한일 관계 갈등 속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김종구님은 아이센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환율 효과로 실적 서프라이즈도 나왔고요.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입니다. DB하이텍과 아이센스 분위기가 많이 다른 종목인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글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센스는 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을 많이 하다 네. 보니까 환율 효과는 해서 환차익도 많이 나고 또 상대적으로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이 해외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쪽의 종목들 중에 지금 인바디 그리고 아이센스 이 정도 종목은 그래도 조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은 바로 중국의 소비와 바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중국 소비가 지금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도 둔화되고 또 중국이 지금 급격한 고령화에 1년 안에 빠져들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 쪽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우리나라 업종들,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소재나 산업재를 수출했던 화학이나 철강이나 또 건설이나 조선 이런 쪽,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 중에서 화장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음식료, 엔터, 게임 이런 쪽 섹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세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런 쪽이 전부 다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 못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역시 뭐 그래도 중국에 좀 관련돼 있다라고 봐서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산 섹터 쪽에서 어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와 있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관련해서 임플란트의 중국 수혜주 중에 대표주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이제 급락을 맞았습니다.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중국의 수요 둔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헬스케어 업종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종목은 지금 좀 나쁘진 않지만은 올라봐야 박스권 상단까지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지수가 홍콩의 지금 소위 터모일이라 그러죠. 프로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시위와 관련한 그런 그 흐름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다른 양상까지도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홍콩에 대한 무역 진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과거 천안문 사태 때는 미국이 강력한 미국 대중 제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쩌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이제 그걸 우려한 미국 증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상태라서 오늘 지수 아침에 시초가에 빠졌다가 바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 미래 소위 비전 한국의 소위 비전과 관련된 그런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한국의 산업 정책의 핵심이 되는 10년, 20년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주의 신소재와 그리고 또 신공정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것인 디스플레이와 또 반도체를 아우르는 IT 쪽의 신소재 관련 종목들과 신공정 관련 종목들 이쪽 관련 종목들 지금 매기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1, 2년을 계속 이런 종목들 앞으로 10년 정도는 이런 섹터가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원익 머티리얼스도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머티리얼즈 계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SK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지수 빠졌는데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요. 우리 국산화 관련한 극일 관련한 SK 그룹의 반도체 소재를 만든 회사인데 이 원익 머티리얼즈 역시 마찬가지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 종목으로 봐서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일본이 포토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화 메시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소위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강하게 나오면 잠깐 물러서는 듯해서, 예를 들면 뭐 남해안을 공격하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군사들이 많이 가서 강하게 대응하면 서해를 공격하고, 서해도 안 되면 제주도를 공격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를 공격하면서 반도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포함해서 우리 미래 자동차 관련된 뭐 탄소 섬유라든지 또는 정밀화학이라든지 소재 관련과 그다음에 장비 관련 쪽, 정밀 그 기계와 관련된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산업만 공격을 했으면 실물만 공격했겠냐고요. 예를 들면 심리전을 펼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증시 하락, 그리고 외환시장 불안, 이런 것까지도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정부 대응, 뭐 이 냉정하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다 또 얻어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하고 있고, 시장은 이미 이 탈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시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뭐 일본이 와서 제발 좀 우리 제품 사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 판단으로는 소재나 산업재 쪽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와 우리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이 소위 뭐 장비 이런 쪽과 관련해서 계속 국산화 자금 더욱 가일층하게 나올 것이고,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까지 산업 정책의 방향을 뭐 여기저기 많이 건드려 봤습니다만, 바이오도 건드려 봤고요, 4차 산업을 건드려 봤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소위 이 처음에 원래 과거에 저도 이제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SK그룹은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래 비전 작업이라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그룹의 꿈을 미리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 사업 계획을 만드는 비전 작업을 했는데, 장기 비전이죠. 한국도 지금까지는 앞이 안 보였다. 심지어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 지금 아프시지만 또 말씀했죠. 미래 먹거리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보기만 하는 그런 동네,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적이었던 일본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산업 정책 방향을 줬기 때문에, 이 기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소재 산업재 그리고 첨단 산업은 계속 한국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데이터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정부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배. 네. 13배 정도의 소위 정책 작업을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라고 보고, 아마 정부는 산업 정책의 방향을 뚜렷이 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그런 큰 비즈니스 속에서, 미래는 인공지능 사회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 관련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술 산업에서 소위 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소재나 산업재에 대한 투자도 많이 돼야 되니까, 이 소위 탈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장은, 저는 지수가 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APS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섀도우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지금 9%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상승 초기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노메딕스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나노메딕스가 아니라 원익 머티리얼스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 산업재 관련 섹터가 앞으로 우리나라, 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그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둔하지만, 이런 소재 산업재 쪽에 신공정, 신소재 관련 종목 앞으로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원익 머티리얼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이제 DB 하이텍과 아이센스 중에 골라주시면. 죄송합니다. DB 하이텍이죠? 네, DB 하이텍이고요. 네, 네. 제가 종목을 잘못 봤네요. 네. 자, 이 사실은 DB 오늘 하이텍이죠. 이제, 네, 종목 대결에 이제
지금 등장했던 그런 종목들이 이미 네. 언급을 좀 해주셔서 네, 네. 바로 좀 빠르게 진행을 그래요, 하면서 네,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대결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나노메딕스 네. 그리고 오르비텍의 대결이거든요. 네. 나노메딕스는 아무래도 뭐 짐 로저스의 사내이사 기대감으로 오늘 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 네. 조영원님이 추천해주신 오르비텍이 네. 방사능 관리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나노메딕스도 똑같이 DB하이텍도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그 건데 이제 이 웨이퍼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하이텍도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나노메딕스는 짐 로저스가 이제 투자를 사회이사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로운 어떤 신소재 관련 쪽에서는 중심주가 되고 있다. 최근에 아마존 관련 종목으로 국일제지가 이제 대시세가 한번 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노메딕스는 이 계속해서 우리의 꿈의 소재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 신소재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탈일본 그다음에 극일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IT 산업을 포함해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또 앞으로 거기에 이제 투자가 집중되고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가운데서 나노메딕스는 앞으로도 계속 아이콘으로 자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종목은 과거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는데 오래된 일인데 바로 그 표적 항암제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끌어내고 상용화시킨 그런 회사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가 바로 HLB입니다. 그 HLB가 3,000원대. 지금 뭐 많이 올라 있죠. 그게 바로 2013년, 14년대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노메딕스라든지 이런 신소재 관련 종목들은 여기가 통과하는 순간 정도면 이제 바로 그 HLB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한번 보고 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이 HLB는 당시에는 어떤 종목이었냐면요. HLB는 오래된 종목이지만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그 발굴을 해드린 것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보이죠? 2013년도에 여기 제가 이 종목을 그 2013년도에 이 연말에 12월 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러면서 당일날 특별방송 출연을 해서 드렸던 자리가 여기 네. 있습니다. 이 종목이 대시세가 이렇게 난 것처럼 한 3년 대시세가 앞으로 이 나노맥스나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돼요. 오늘 물론 뉴스 효과로 인해서 갭으로 너무 떴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지만 나중에 기간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종목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과거의 이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는 모멘텀 아마 신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나노메딕스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고요. 오르비텍은 뭐 지금 일본의 방사능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일본 방사능 뭐 우리나라 회사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멀리 있는 얘기니까 나노맥스를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나노메딕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에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가 나옵니다. 윤여민 팀장의 오늘 추천주인데요.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 상승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워닝 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영원 부장은 대주전자재료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소재 관련주죠. 전기차와 관련된 소재 이 관련주인 대주전자재료. 그러면 워닝 머티리얼즈와 대주전자재료의 대결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네, 이 두 종목은 이제 하나는 전기차 계열이고요.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이 전기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치킨 게임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치킨 게임의 그 증거가 바로 최근 테슬라의 몰락에 있고요. 실적을 못 내고 있는데 다른 그 포드 자동차, GM 그리고 이 독일에 있는 벤츠나 BMW, 폭스바겐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닛산 그리고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전기차 또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죠. 1993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1인 1PC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펼치면서 모든 기업들이 1인 1PC가 제 기억에는 1996년이 되니까 대부분의 그 30대 그룹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무실에는 1인 1PC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 되면서 PC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위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했는데 당시 소위 반도체 회사들 3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3사가 모두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치킨 게임 벌어지면서 반도체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량도 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소위 제살 깎기실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단시에 있었던 반도체 회사들, 디램 회사들 한 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요. 우리나라는 딱 한 종목 하나 살아남았죠. 삼성전자. 일본에도 뭐 거의 다 죽었고요. 대만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형태로 간 것처럼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업의 성장성하고 경쟁 관계를 반드시 밸런스를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쪽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관련 종목들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대주전자보다는 네. 워닝 머티리얼스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쪽보다 지금 이제 반도체 네. 쪽에 담겨 있는 워닝 네. 머티리얼즈를 그렇죠. 승자로 꼽아주셨어요. 네. 다음 대결 볼게요. 정원정 과장은 오늘 카페24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하반기도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염승환 차장은 태광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낙폭이 좀 컸다. 그리고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 업종을 일단 여러분 섹터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태광은 최근 조선이나 이런 쪽이 이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잠재성률 2%대 2.3, 2.5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고요. 고령화라든지 또 세계 성장에 둔화되는 데가 특히 과거에 지금까지는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 미국도 그런 부분이 있죠. 자유무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도 늘어나고요. 세계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면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보호무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런 구조 속에서 세계 교역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기업들도 실적이 둔한데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조선주도 어디 관련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네. 거요? 지금 보면 안 될 섹터 중에 조선주는 어느 섹터에 가깝습니다. 바로 중국 관련주에 가깝죠. 네. 중국의 고성장 관련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고성장할 때는 대외에서 원유도 많이 사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화물 수요도 늘고 교역도 늘지만 이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의 성장이 뚝 꺾입니다. 아마 홍콩 문제에 만약 군팁이 진행되면서 서방 세계의 강력한 대중국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 이건 자명한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런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그 문제 때문에 이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성을 떨어뜨리게 돼 있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 태광은 왜 중국 얘기가 나오냐? 태광이 바로 조선 기자재를 만든 회사니까 반도체가 있으면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듯이 태광은 조선과 관련된 부품, 소재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이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업황이 나쁘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최적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카페24 말씀드리는 이게 지금 여기 올라갔다가 상투 치고서 깔끔하게 4분의 1 투막 난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는데 이 밸류를 뭐 체크를 또 해보고 해야 되는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는 신규 등록 종목이라 이렇게 무리하게 좀 많이 갔었습니다만은 이미 이 종목은 대상투를 기록을 한 상태예요. 대상투 이후에 이렇게 첫 번째는 여기까지는 조정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항이고요. 여기 남극 대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얼음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요. 업황상으로는 그래도 이 카페24라는 비즈니스는 앞으로 4차 산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업황이 조금 나은 카페24지만 중요한 것은 이 종목도 이미 남극에 갔기 때문에 올라가다 여기 올라오다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 두 종목 중에 승자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업황에 좀 4차 산업 가까운 카페24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카페24로 정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홍콩과 관련된 지금 문제가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관계국까지도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무역 분쟁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사실 이게 시스템 경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자신들이 끌고 가고 있는 가치인 자유
소위 그 자본주의죠. 그다음 민주주의 이것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체제 경쟁이 시스템 경쟁이 다시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홍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중국이 홍콩을 소위 무력 진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정사가 발생하거나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를 그걸 빌미로 당연히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과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과거 같으면 천안문 정도였으면 바로 진압에 들어갔을 텐데요. 이 과거 천안문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과거 천안문에 진입할 때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돕고 있던 때고 지금은 홍콩을 만약 무력 진압을 하게 되게 되면 사실 미국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자로서의 등장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좋은 핑계거리 하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위 그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민주 서구 사회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제 결집시키면서 신냉전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홍콩에 대해서 어떻게 무력 진압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게 된다라면 미국은 지금 뭐 아마 시나리오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은 포인트가 있고 어제 미국 증시 조정 받았던 건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보셨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격화가 되면은 미국 증시는 잘 안 빠져요. 어디가 빠집니까? 중국 증시가 빠지게 되죠. 네, 그런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만 어쨌든 항상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호재와 악재가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 공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이런 그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냉정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가면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면 소위 그 선비가 그런다 그러죠. 옆에 벼락이 치든 전쟁이 나든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만 똑바로 보고서 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들도 오히려 이 홍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콩은 이제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유통 허브, 물류 허브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홍콩이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편입이 되어 버리게 된다면 이제 중국 근처에 남아 있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를 진행하는 소위 그쪽 시장 경제 진영은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정도만이 물류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셨다시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그야말로 뜬금없는 이런 공격은 일본의 어떤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서 아마도 우리 부산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인천이라든지 뭐 인천은 조금 안쪽에 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부산이라든지 이런 그 국제 항구나 우리 공항들이 또 이 물류업으로서의 또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생길 수 있어서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8강전 대결 치러봤는데요. 4강 바로 진출하는 종목들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DB하이텍 올라갔고요. 나노메딕스,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마지막 카페24까지 4종목입니다. 4강 대결 시작할게요. DB하이텍과 나노메딕스네요. 네, 이 두 종목은 모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긴 한데, DB하이텍이 이제 그 웨이퍼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지금의 핵심의 중심은 못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신소재는 아니거든요. 네, 나노메딕스는 지금 신소재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적인 탄력이라든지 또 집노저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값이 있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사실 저는 그래요. 이 두 종목 중에 승자를 좀 단단하고 이런 종목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갭으로 너무 많이 떠 있어서 그렇고요. 이슈적 관점에서는 나노메딕스인데 DB 하이텍이 오늘 시청자님들의 경우에 20% 이상
올라오는 거 제가 이거 이겼다 그래서 이런 게 얘기하면 좀 또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DB 하이텍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DB 하이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워닝 머티리얼즈와 카페24인데요. 여기서는 누가 승자가 될까요? 네, 일단 뭐 여기는 그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카페24는 뭐 대상투 기록 이후에 지금 남극에 가 있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섹터 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가 두 종목의 승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워닝 머티리얼즈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 DB 하이텍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두 종목이 지금 반도체 안에 네. 있는 그런 두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나. 아까도 이제 그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는 소위 그 소재를 만드는 거, DB 하이텍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 파운더리 쪽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뭐 회사도 저평가돼 있고 좋긴 한데, 어쨌든 그 조금 그 무거운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쪽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파운더리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그 비메모리는 지금 최근에 이미지 센서 쪽에서 일본을 그 기술적으로는 능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 소니가 갖고 있는 소위 카메라 센서, 이미지 센서가 4천만 화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1억 화소가 넘는 그런 그 제품 이미 상용화시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이 소니가 뭐 절대적으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사실은 일본이 지금 뚜껑이 열린 것은 아마 여기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지 센서 분야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거 기술 개발을 해서 소위 6천만 화소는 이미 상용화돼서 제품화가 돼서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1억 2천만 뭐 이렇게 1억 화소가 넘는 게 이제 출시가 곧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1억 화소가 넘는 아이템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상용화돼서 출시가 되고 소니는 아직 4천만 화소에서 다음 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들어가고요. 제가 사실은 그 일본이 최근에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라고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반도체 D램 분야를 이제 한국에 추월당해서 이제 D램 시장을 한국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 반도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1등하고 있는 게 바로 이미지 센서 소니가 지금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면 일본은 이제 IT 쪽에서는 어디 내세울 만한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뭐 게임이나 이런 게임기나 이런 쪽에 있긴 하지만 좀 우리하고 직접 경쟁을 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소니가 호락호락 이미지 센서 시장을 내주지 않겠죠. 그리고 일본도 그걸 지키고 싶겠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삼성전자는 기술로 그걸 따라잡아서 이기고 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표면적으로는 징용이나 이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상 산업 전쟁이며 반도체 산업 전쟁이고 또 하나는 조금 이걸 확산하는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재 관련 쪽이 지금은 시장의 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워닉 머티리얼스를 승자로 오늘의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승 종목은 바로 워닉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워닉 머티리얼즈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워닉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워닉 머티리얼즈를 제가 이제 DB 하이텍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만은 지금 소재 관련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소위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생산 종목이었던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포토 레지스트 일부 수출허가 한 건을 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 3일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종가로 보면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6%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섀도우 마스크를 만든 아까 말씀드린 에이페스 홀딩스 신고가에 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재 관련 종목 원희머티리얼스를 드리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는 현재가 괜찮습니다. 27,000원이야. 목표치는 32,5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27,50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원익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자, 오늘도 김도우 매니저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